착하다고 만만하게 당하고 계신가요? 이 5가지만 바꾸면 당신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만만하게 봅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선의로 친절을 베풀어도 세상은 그것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것과 만만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친절은 당연한 것으로 취급되고 당신의 배려는 이용당하며 당신의 양보는 계속되는 요구로 이어집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야근을 반복하는 사람, 친구의 금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 가족의 무리한 요구에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만만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는 자가 아닙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오히려 약합니다. 그들은 소리로 자신의 빈약함을 감추려 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은 적지만 그 말에 무게가 실립니다. 친절하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를 내지 않아도 존중받고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경계받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함을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착함은 미덕입니다. 문제는 착하면서도 만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절하면서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배려하면서도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보하면서도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당신의 선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좋은 의도로 행동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봅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들도 당신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노력을 가볍게 여기면 남들도 당신의 노력을 가볍게 여깁니다. 당신이 당신의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남들은 계속해서 그 경계를 침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만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해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친절하면서도 존중받고 배려하면서도 이용당하지 않으며 양보하면서도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의 분량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이것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불안해 보입니다. 끊임없이 설명하고 해명하고 변명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약하다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많다는 것은 스인을 구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질까 불안해서 계속 설명을 덧붙입니다. 상대방이 이해했을까 걱정되어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침묵이 두려워 빈 공간을 말로 채웁니다. 이 모든 것이 불안함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불안함을 약함으로 읽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강자는 침묵의 힘을 압니다. 그들은 말을 아낍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핵심만 전달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무게를 가집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말할 때를 기다립니다. 그들의 한마디는 다른 사람의 10마디보다 무겁습니다. 이것이 침묵의 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줄일까요? 첫째, 질문을 받으면 즉시 답하지 마십시오. 3초간 침묵하십시오. 단 3초의 침묵이 당신을 신중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즉각 반응하는 사람은 경솔해 보입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하고 답하는 사람은 사려 깊어 보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당신에 대한 인식을 바꿉니다. 둘째, 불필요한 추임새를 제거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랄까,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표현들을 없애십시오. 이런 추임새는 당신의 말에 확신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깔끔하게 핵심만 말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셋째,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늦었을 때 교통이 막혀서, 길을 잘못 들어서,
알람이 안 울려서 같은 변명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변명이 많을수록 당신은 약해 보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간단히 사과하는 것이 훨씬 강해 보입니다. 넷째, 대화에서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화 중 침묵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그 공백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냈을 때 즉시 대답하지 말고 잠시 침묵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째, 짧고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는 말을 세 문장으로 늘리지 마십시오. 핵심을 먼저 말하고 필요하면 설명을 덧붙이십시오. 설명이 필요 없다면 핵심만 말하고 멈추십시오. 말을 줄이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례해 보일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을 줄인다고 해서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결함은 존중의 표시입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아껴주는 것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군더더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할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에는 항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을 절반으로 줄여보십시오. 불필요한 설명을 하려는 충동을 억제하십시오. 침묵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당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하십시오. 당신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마십시오. 박자를 늦추십시오. 이것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두 번째 핵심입니다. 모든 부탁에 즉시 반응하는 사람은 한가해 보입니다. 모든 메시지에 바로 답장하는 사람은 다른 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누군가 전화를 걸면 첫 신호에 받는 사람은 그 사람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즉각적인 반응은 당신의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남의 편의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이것은 당신을 만만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중요한 사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탁을 받아도 즉시 답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받아도 천천히 답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더 중요해 보이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시간이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려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박자를 늦추는 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부탁을 받으면 일정을 확인하고 답변하겠다고 말하십시오. 동료가 업무를 부탁하면 네, 할게요라고 즉시 답하지 마십시오. 대신 제 일정을 확인하고 내일 아침에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이 짧은 지연이 당신을 신중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자신의 업무량을 고려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둘째,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지 마십시오. 급한 일이 아니라면 몇 시간 후에 답장하십시오. 당신이 메시지를 받지만 답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당신에게 메시지 확인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표시입니다. 셋째, 전화를 첫 신호에 받지 마십시오. 두세 번 울린 후에 받으십시오. 아주 작은 차이지만 이것은 당신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당신은 다른 일을 하다가 전화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바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넷째, 회의나 약속 시간을 정할 때 즉시 가능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수첩을 확인하는 신용을 하십시오. 이번 주는 꽉 찼는데 다음 주 화요일은 어떠세요라고 제안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이 이미 많이 예약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십시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개인 시간, 가족과의 시간, 자기계발 시간도 모두 중요한 일정입니다. 다섯째, 급한 요청에도 즉시 달려가지 마십시오. 정말 급한지 확인하십시오. 많은 경우 급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계획 부족 때문입니다. 그들의 긴급함이 당신의 긴급함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어려운데 내일이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박자를 늦춘다고 해서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책임감의 표시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존중받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즉시 답하지 않으면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찰해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귀합니다. 당신의 시간도 마찬가지로 귀합니다. 오늘부터 박자를 늦춰보십시오.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단호하게 지키십시오. 이것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세 번째 핵심입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까지 허용할지, 어디서부터 거절할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선을 시험합니다. 조금씩 더 요구합니다. 조금씩 더 침범합니다. 그리고 저항이 없으면 계속 나아갑니다. 이것이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이 겪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반대로 존중받는 사람은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원칙이 분명합니다.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허용하지 않을지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경계를 단호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한번 선을 그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기에 그 선을 함부로 넘지 않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까요? 첫째,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업무 시간 외에는 업무 연락을 받지 않는다.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주말은 가족과만 보낸다. 개인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다 등 당신의 삶에서 지키고 싶은 원칙들을 정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둘째, 이 원칙을 처음부터 명확히 하십시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당신의 업무 스타일을 보여주십시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당신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처음부터 선을 그어 놓으면 나중에 지키기가 훨씬 쉽습니다. 처음에 모든 것을 허용했다가 나중에 거절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셋째, 누군가 처음 경계를 넘으려 할 때 즉시 대응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침범을 허용하면 두 번째, 세 번째가 따라옵니다. 동료가 처음으로 퇴근 시간 이후에 업무 전화를 걸어왔다면 그 즉시 제 개인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해 주세요라고 말하십시오. 친절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넷째, 화를 내지 마십시오. 경계를 지킨다는 것이 화를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감정적이 되면 당신이 약해 보입니다. 차분하고 명확하게 당신의 선을 알리십시오. 죄송하지만 제 원칙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설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경계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섯째,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허용하면 사람들은 계속 시도합니다. 언제 허용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항상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사람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원칙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외를 만들지 마십시오. 이번만이라는 말은 위험합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차갑다고 생각할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경계가 있는 사람이 더 존중받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도움을 청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은 들어오게 하고 원하지 않는 침범은 막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경계를 그으십시오.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이것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네 번째 핵심입니다. 설명이 많은 사람은 약해 보입니다. 자신의 결정을 끊임없이 해명하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려고 애쓰는 사람, 자신의 선택에 이유를 덧붙이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설명은 수인을 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설명을 늘어놓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이해와 동의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결정이 받아들여질까 불안해서 미리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강한 사람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에 일일이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며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남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강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느낍니다. 설명하지 않는 사람은 확신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개인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설명을 최소화하십시오. 누군가 왜 그 차를 샀어요? 왜 그 직장을 그만뒀어요? 왜 결혼하지 않아요라고 물으면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라고 간단히 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둘째, 거절할 때 이유를 늘어놓지 마십시오. 부탁을 거절하면서 사정이 있어서요, 바빠서요, 몸이 안 좋아서요 같은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유들은 상대방에게 협상의 여지를 줍니다. 그들은 그럼 다음 주에는요라고 다시 묻습니다. 대신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라고 짧게 말하십시오. 이유를 묻는다면 개인적인 사정입니다라고 답하십시오. 셋째, 업무 결정에서 과도한 설명을 피하십시오. 당신이 내린 판단에 대해 상사나 동료가 물으면 핵심만 답하십시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경험상 이 방법이 효과적입니다라고 간결하게 말하십시오.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과도한 설명은 당신이 그 결정에 확신이 없다는 인상을 줍니다. 넷째, 의견을 물었을 때 단호하게 답하십시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같은 애매한 표현을 피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틀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애매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확신 있게 말하되, 틀렸을 때는 인정하면 됩니다. 다섯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 개인적이거나 불편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질문에는 답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이유를 설명하지 마십시오. 답하고 싶지 않다는 것 자체가 충분한 이유입니다. 설명을 줄인다고 해서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자신감의 표시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주인입니다. 당신의 결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받을까 걱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설명이 적을수록 사람들이 당신을 더 존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말에 무게가 실립니다. 당신의 결정이 존중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결정에 확신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설명을 절반으로 줄여보십시오. 핵심만 말하십시오. 나머지는 침묵으로 남겨두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호의를 베풀되 당연하게 여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다섯 번째 핵심입니다. 많은 착한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그들은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친절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호의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도움을 권리처럼 생각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바꿀 수 있습니다. 친절하면서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마십시오. 선택적으로 도우십시오.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마다 네라고 답하면 당신의 도움은 당연해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도우면 당신의 도움은 특별해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선택적으로 돕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당신의 도움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어떻게 선택할까요? 정말 필요한 사람을 도우십시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도우십시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도우십시오. 반대로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 당신의 호의를 당연시하는 사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거절하십시오. 둘째, 도움을 준 후 그 가치를 축소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나서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당신의 도움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시간이 좀 걸렸지만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 유용하셨다니 기쁩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노력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셋째, 즉각적으로 도와주지 마십시오. 누군가 부탁하면 바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일정을 확인하고 언제 도울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당신에게도 중요한 일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시간이 무한정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시 도와주는 사람은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정을 조율하는 사람은 바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넷째, 대가를 기대하지는 않되 감사는 받아야 합니다. 도움을 주면서 보답을 바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도와준 후 상대방이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다음에 다시 부탁이 오면 거절하십시오.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째, 호의를 베풀 때 한계를 정하십시오. 어디까지 도울 것인지 미리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동료의 프로젝트를 도와줄 때 이 부분까지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라고 명확히 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도움에 경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한정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호의를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호의가 당신을 약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친절하되 존중받으십시오. 도우되 이용당하지 마십시오. 베풀되 당연시되지 마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친절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호의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호의에 가치를 부여하십시오. 호의에는 경계가 있어야 하며 감사를 표현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여섯 번째 핵심입니다. 한 번이 호의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착한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한 번 도와주면 계속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한 번 양보하면 계속 양보해야 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바꿔야 합니다. 첫째, 두 번째 부탁부터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부탁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부탁이 계속 들어온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감사를 표하지 않거나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확실히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제 일정이 꽉 찼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호의 자판기가 아닙니다. 둘째, 상대방이 감사를 표하지 않는다면 직접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도움을 줬는데 상대방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다면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유용하셨어요라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호의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 미안해하며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른다면 다시는 도울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일방적인 관계를 만들지 마십시오. 항상 당신만 주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계속 도움을 청하는데 당신이 도움을 청할 때는 거절한다면 이것은 불균형입니다. 이런 관계는 정리하십시오. 때로는 대신 다음 주에 제 발표 준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말해보십시오. 건강한 교환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것을 거절한다면 당신도 다음 부탁을 거절하십시오. 넷째, 호의를 베풀 때 기간을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동료가 프로젝트를 도와달라고 하면 이번 주까지만 도와드릴 수 있어요라고 명확히 하십시오. 무기한으로 돕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시간 제한을 두면 상대방도 그 안에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무기한 도움은 무기한 의존을 만듭니다. 다섯째, 당신의 전문성이나 시간을 공짜로 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전문가라면 당신의 지식과 시간은 가치가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이라도 당신의 전문 영역에서 지속적인 도움을 청한다면 경계를 그으십시오.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된다면 이것은 제 전문 영역이라 시간이 많이 듭니다. 정식으로 위례하시거나 다른 분을 찾아보세요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전문성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여섯째,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감사했고 누가 감사하지 않았는지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원한을 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명하게 호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계속 도우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호의를 당연시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호의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호의는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경계 있는 호의, 감사받는 호의만이 지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당신을 존중받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호의에 경계를 그으십시오. 감사를 표현받으십시오. 이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모든 원칙의 핵심은 자기 존중입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거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대로 당신을 대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면 남들도 당신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당신이 당신의 노력을 가치 있게 여기면 남들도 당신의 노력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당신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면 남들도 당신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면 남들도 당신을 함부로 대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허락에 여기면 남들도 당신의 시간을 허락에 여깁니다. 당신이 당신의 노력을 축소하면 남들도 당신의 노력을 축소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5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말의 분량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말이 적을수록 당신의 말은 무게를 가집니다. 침묵의 힘을 배우십시오. 핵심만 말하고 나머지는 침묵으로 남겨두십시오. 둘째,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말고 박자를 늦추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귀합니다. 모든 요구에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일정을 확인하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며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셋째,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단호하게 지키십시오. 당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처음부터 명확히 하며 일관되게 지키십시오. 첫 번째, 침범에서 단호하게 대응하십시오. 넷째,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결정에 일일이 이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확신 있게 말하고 설명을 아끼며 스인을 구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호의를 베풀되 당연하게 여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적으로 돕고 당신의 노력을 인정받으며 감사를 표현받고 경계를 정하십시오. 이 5가지를 실천하면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무례해 보일까? 차가워 보일까 걱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며칠, 몇 주가 지나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이 조심스러워집니다. 당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던 사람들이 물러납니다. 당신의 시간을 허락에 여기던 사람들이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존중의 힘입니다. 당신은 거만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냉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을 존중하면 됩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노력, 당신의 친절, 당신의 경계, 이 모든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공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경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호 존중의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말을 조금 줄여보십시오. 메시지에 조금 늦게 답해보십시오. 작은 부탁 하나를 거절해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만만하게 보이지 않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유용한 인생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겪은 변화, 효과적이었던 방법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배워갑시다. 주변에 이 내용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